요즘에 젊은 여성분들 사실 사후 피임약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정식 피임 방법은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문제나 부작용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시거나 사후 피임약 드시는 분들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라든지 사후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후 피임약이요. 그냥 피임약증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요. 피임약하고는 좀 용량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용량이 몇 배나 더 높거든요. 상당히 고용량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. 우리 몸은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. 파형을 치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후 피임약은 호르몬 폭탄을 갖다 몸에 터뜨리는 거예요. 꽉 터뜨리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임신을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. 우리 몸 자체에 그냥 전반적인 그 주기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. 부정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 메스꺼리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임신을 막아야 되니 급할 때는 응급으로 쓰는 게 사후 피임약은 맞는데 피임에 대한 조치가 없다가 사후 피임약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사후 피임약 먹으면 되지,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아니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. 실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피임 안 하시고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절대로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사후 피임약, 응급 피임약이 임신을 100% 막아주는 것도 아니에요. 관계하고 나서 빨리 약을 먹는 게 중요하고 24시간이 관계하고 지났을 때는 60%, 70%까지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. 30, 40%는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사후 피임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요. 전문의약품이니까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연휴라든지 주말에 꼈다든지 그러면 24시간이 넘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사후 피임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. 24시간을 넘어도 관계가 5일까지 먹을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나와 있긴 해요. 그래도 그 약도 24시간이 지나면 24시간 이내 먹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이고요. 이게 성공률이 90% 가까이 뭐 높게 나온다는 거지 100%는 아니니까요. 항상 또 임신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거든요. 먹었으니까 임신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생리 주기도 변하고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생리처럼 나오니까 본인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죠. 아, 생리가 나왔으니까 내가 임신이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만 생리가 나온 게 아니라 초기 자궁 임신 이렇게 됐을 때 그때도 출혈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나중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임신 8주, 9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.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습니까? 여쭤보면 생리 한 달 전에 했는데요? 그럴 리가 없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. 임신 초기의 부정출혈과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다라는 거죠. 사후 피임약은요, 정식 피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. 사후 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 피임약.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던 콘돔을 사용하는데 콘돔이 찢어져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임신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. 사후 피임약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을 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제대로 된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여성분 건강에는요, 몸을 생각하신다면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먹기 힘드신 분이라면 피임 내 장치를 생각해 보시는 게 낫죠. 팔에 넣는 임플란트라는 것도 나와 있고 자궁을 하는 장치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매일 드시기 힘드시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게 더 낫습니다. 여성 몸에 해로우니까 남자가 피임을 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일정 부분은 또 틀린 부분도 있어요. 콘돔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의외로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. 7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즉 30%는 피임에 실패를 한다는 건데 콘돔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콘돔이 뭐 사용하다가 빼다가 잘못해서 뭐 안에 정액을 질환에 흘리는 경우도, 콘돔이 아예 질환에 그냥 빠져가지고 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응급실에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콘돔 빼러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남녀 사이의 관계라는 게 어떤 순간에 확 이렇게 사랑이 타올라서 뭐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콘돔을 뭐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본인 몸에도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차라리 피임약이나 피임 장치를 하시는 게 응급 피임약을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. 장치를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게 또 장점이 있는 것이 피임 성공률은 99% 이상이니까 콘돔이나 이런 거에서 확실히 더 안전하잖아요.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생리전증후군이 있다든지 생리양이 많다든지 장치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런 것도 증상도 많이 좋아지거든요. 피임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여성 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. 피임약 폭탄을 이렇게 마셔 여러 몸을 흩트리는 것보다는 성건 관계에도
도움이 된다는 거죠. 흡연을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먹는 피임약 35세 이상 분들은 드실 수도 없어요. 혈전 위험성 때문에 금기가 돼 있거든요. 여성분이 피임하는 장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아셨죠? 어쩔 수 없는 때는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게 맞지만은 사후 피임약이 그렇게 무조건 맞는 아니고 먹고 나서 후 관리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을 먹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피임을 준비하시는 게 낫다. 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성 몸에 넣는 장치를 넣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사후 피임약 먹고 나서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. 정시 피임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